안녕하십니까. 경마사이즈 넘버 2014년 9월 12일 금요경제 예상편이겠습니다. 자, 일단 전주가 추석이었어요. 네. 추석 출장 끝내고 처음으로 시작되는 금요 경마이겠습니다. 전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잘 보냈고요. 저도 지난주 경마가 후반부에 계속해서 적중이 나오면서 좀 배당은 없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괜찮았던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김민수 의원 좋았죠? 네, 저 나름대로 토요경주, 금요경주 하기 괜찮았습니다. 저보다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명이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고수님께서 이제 좀 좋은 방송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방송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명이서 많은 고민하다가 저희는 경마 사이즈 넘버를 계속 지키면서 역시 보다 좀 질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고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저희는 이 경마 사이즈 넘버를 계속 지키면서 정말 팬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예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더욱더 각오를 다지면서 저도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네. 또 현장에서 좋은 예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사이즈 넘버 최고의 방송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곁들여서 이제 고수님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네. 저희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경마 사이즈 넘버에서 계속 보여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의 판성이 좀 어떻습니까? 네, 편성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물론 강추기선 경주도 있죠. 초강력 대가리도 몇 경주 보입니다만, 글쎄요, 추석 끝나고 그런지 편성이 좀 난해한 경주, 혼전 경주가 여러 경주 눈에 띄는 경주, 깜빡이 경주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중배당을 집중적으로 노려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저배당에 포인트를 맞추고, 일단 출전 루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혼전 접전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의 승부처는 이병주님께서 네, 저는 5경주, 8경주, 5, 8 두 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처가 어떻게 네, 8경주 되겠습니다. 8경주가 메인 승부처. 자, 김민수 저는요 3경주하고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는데, 그중에서 메인 승부처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7경주가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금요 경주 9월 10일 금요 경주 1경주서부터 바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1000m 국내산 5군 경주 하겠습니다. 국내산 5군의 신예들과 기존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보여줬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편성상으로 볼 때는 되는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신마들 있죠. 네. 주행검사 싹스로 보였던 9번 진검다리. 진검다리를 필두로 해서 김용문 기수의 7분만 끝판대장, 그리고 외곽에 12번 월드윈, 요 말도 상당히 싹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신마들이 모르는 마필들이 이제 출전했고, 되는 말이 또 기존 말 중에서는 단연 3번이죠. 스페셜 라인이 단연 돋보이고, 여기 5번 데뷔전에서 상당한 가능성 보였던 선임으로 글로리 데이즈, 그리고 상승 물결도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혼전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마디 추천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뛰었던 말이고요. 기수는 완전 쓰레기네, 유현명이. 야, 지난주에 유현명이가 올드다리 건따기를 얼마나 잡아들여 먹었습니까? 걔는 편성도 전개도 필요 없이 잡아들였는데, 아무튼 그 유현명에 탔습니다만, 스페셜 라인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본 가닥이 센 말이고요. 혈통이 좋은 말이고요. 지난번에 2선에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데, 제가 강축으로 말씀드렸던 그 영광의 태양이랑 거의 비슷한 전력을 보였기 때문에, 기수는 상당히 좀 미덥지 못합니다만은 능력, 전개로 볼 때는 3번 스페셜 라인이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번 스페셜 라인, 지난번 경주 용군이가 1번 게이트에서 패 죽여서 들어갔던 마필인데, 솔직히 말해서 유현명이 탔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떨어집니다. 유현명이 좀 훈련소 가서 가스실 몇 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하는데, 아무튼 3번만 스페셜 라인 어느 정도 인정을 저도 합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5번 글로리 데이지가 지난번 데뷔전에서 선두권에 붙으면서 상당한 가능성을 엿보였기 때문에, 물론 기존의 신마도 있습니다. 김검다리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12월드윈 이러한 마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번 경주 편성과 구미를 봤을 때는 3번 스페셜 라인을 인정할 바에는, 저도 인정하지만은 어찌됐든 5번과 글로리 데이지도 앞선에서 경기를 운영한다는 데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경주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5군 경주. 역시 접전이겠습니다. 신마들. 아직까지 전력 미지의 신마들이 출전한 경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접전 구도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역시 신마들이 능력검사, 주행검사 때 가능성 보인 말들 많죠.
자, 대표적인 마필이 3번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뛰어봐 알겠습니다만 연승 불패가 누굽니까? 바로 당대 불패의 전형제 마필이다. 그렇죠. 다만 얘는 앞말이고 당대 불패는 비화신 새끼랑 똑같은 형제 마필인데 여기 전형제 마필인데 당대 불패는 불알쟁이고 순말이고 얘는 앞말이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3번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나머지 2번 우승최가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크지 않은 마필입니다만 주행검 때 선행으로 추진하면서 1분 02초 상당히 좋은 걸음발을 보였고요. 또 외곽에 있는 10번만 지봉사랑이라든가 5번 남자나라 또 11번 금포디바도 역시 되는 말이고요. 자 어쨌거나 나머지 말 중에서 4번 천지교태하고요. 7번 아이언마린 9번 그레이스가 눈에 띄는데 제가 추천한다면 저는 아이언마린 데뷔전에서는 뭐 별로 인기를 모으고 좀 좋은 성적을 못 냈습니다만 주행검 때 상당히 가능성 보였고요. 또 지난번 경주에서 좀 초반에 스타트는 괜찮아 뒤로 밀렸다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상당히 날카로운 거 보였어요. 그래서 김영근 기수가 다시 한번 탔다. 이번 경주에서는 뭐 뽕을 뽑으러 나온 게 아니냐. 저는 일단 실전을 거치면서 걸음발의 변화도 보였고 힘도 쳤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7번 아이언마린을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축으로 약간 사용하는 맛도 있는데 어찌됐든 막판 뒷심도 있고 스타트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 맛이고 훈련도 굉장히 잘하고 나오고 용문이가 탔다면 다시 한번 7번만 아이언마린 글쎄요 뭐 직전 경주 이상의 경주력 그때 기대하라는 맛이 굉장히 센 놈이에요. 네, 세요. 아무튼 7번 아이언마린 인정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2번과 우승최강이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한 스피드하고 막판에 올라가고 치고 나온 맛 자체가 구마 같은 실전 경험한 그런 느낌을 줬던 마필이 2번은 우승최강이기 때문에 저는 2번만 우승최강에 일단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나머지 3번만 영승불패라든지 뭐 7번, 9번, 10번 특히 10번만 지봉사랑도 이거 현장 가서 좀 말상태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상태는 좋고 주행검사 때 시종 소민권에서 놀다가 날라왔는데 요거는 이제 당일 현장 가면은 속된 말로 개바람이 무지하게 많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훈련까지 다 체크를 했지만은 어찌됐든 10번만 지봉사랑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일단 축구로는 2번만 우승 최강을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하겠습니다. 3경주 1200m 혼합 4분 경주. 이번 3경주는 김민수 처의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승부의 내용은 다시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2경주. 네, 혼전인데요. 강축이 없는 경주인데요. 일단 이번 경주 우리 김민수 의원이 뭔가 지금 준비한 경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특별한 경주는 아닙니다. 가볍게 넘어갈 예정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라이프이즈 굴이 지난번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달 경주에서 좀 무리했다고 해서 그냥 대체로 퍼졌습니다. 38마신쯤에서 실격당했다가 지난번 경주 따라가서 뒤졌는데 이거는 너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2번을 좀 세게 본다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번만 라이스 이스쿨. 글쎄 지난번 경기 그렇게 와일드한 편성에서 상당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역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번 3경주는 어찌되었던 노림수 축이 나와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직전 경기 성적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 마필을 놓고 복과 쌍을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보기엔 쌍에 대한 그 자신감도 있고요. 또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또 뛸만한 마필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이병주께서 말씀드렸던 라이프 이즈 쿨. 그 마필 무조건 배팅권을 줘야 되는 마필이고 어찌됐든 저의 노림수 강력한 대가리 놓고 딱 두 방만 때리는 경주인데 라이프 이즈 쿨도 되고 또 나머지 마필 중에 또 노림수 복병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번 3경주는 좀 약간 배당을 노리면서 그리고 저 배당이 되면 저 배당을 노리면서 아무튼 복승식과 쌍승식을 제대로 한번 승부하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3경주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 되겠습니다. 4경주는 1300m 금에서 5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4번은 강남 캠프가 네. 미국 현지에서 입성 경험이 있죠? 네,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몇 번 뛰었어요? 7번 뛴 걸로 알고 7번 뛰어서 2착 한 번 있죠. 근데 그 상금 규모를 봤을 때 2차를 봤을 때 그렇죠. 2천 몇백 달러? 큰 경주는 아니고 상금이 제가 볼 때 제일 똥만 경주 아닌가 보여지는데 7번 뛴 거 보니까 최근에 꼴찌도 몇 번 했던 거냐 오기 전에 9등 8등 아무튼 주행검사 때 어땠습니까? 이게 강남 캠프가 시중에 이렇게 통과하고 훈련 때도 많이 미쳐있던데 그러니까 4번은 이번 경주 무조건 우리 김민수 의원도
저는 축구로 인정. 저도 축구로 인정합니다. 근데 나머지 말 중에서 4번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가 우열에 들어간 경주를 보여줘요. 몇 마리 뜨지도 않는데 2번 은하 있죠. 3번 불페리 브라인. 여기 외곽이 6번, 7번. 여기서 끝나는 경주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7번과 파인스타는 토종고수 상당히 그 옛날 말인데 토종고수 장마들이 1군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가 높은 말인데 데뷔전에서 중위권에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 볼 때는 파인스타는 좀 느낌이 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기본 막번은 4번, 7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한 방짜리 갈까요? 한번 갈까요? 일단 제가 2번만 은하는 지난번 경주 대립중격 에이블 그때 이제 대립중격 갖다 놓고 은하를 때렸는데 좀 아쉬웠던 나피긴 있는데 그때 편성을 쓰고 돌아보니까 에이블도 그렇고 담양민도 대립중격도 그렇고 생뚱만인데 그 1번 게이트에서 지었다서 그 정도면 글쎄요 더 이상 큰 기대치가 없고 조기의 변화, 패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마들이 맨날 속보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껌만 씹고 돌아다니는데 얘는 뭔가 패턴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번만 강남캠프는 말에 하자도 없고 상태 좋고 거기 7번만 파인스타는 이거는 뭐 데뷔전서부터 대놓고 소속주에서 같이 나와서 인기몰이 딴 놈이하고 얘가 때린 놈이기 때문에 파인스타는 어찌됐든 저는 7번 파인스타 이거 4-7한 방으로 몰빵으로 때려도 되는데 조금 찝찝한 면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 사이트 넘버원에서는 4번막 강남캠프는 이병준과 저랑 똑같은 초강력 대가리를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7번 파인스타가 첫 번째다. 나머지 현장에서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오경주 하겠습니다. 오경주 1200m 국내산 4분 경주로. 자, 이번 오경주는 제 이병준께서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승부처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남해의 신화는 대가리 같습니다. 일단 경매가 9,400만원짜리 마필인데, 야, 데뷔전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편성이 대똥말 편성이라서 치더라도, 그 정도 뛰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일단 뭐 어찌되었든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 그리고 데뷔 이후 최강인 상대를 만난 건 사실인데, 글쎄요, 뭐 상대 마필들의 면면을 갖다가 1번서부터 10번까지 쭉 뒤져보니까 저는 11번은 그냥 쉬다 이렇게 보고 이병욱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승부 경주인데요. 이거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뒤집어 봐도 세 마리에서 끝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큰 배당을 기대하는 경주는 아니에요. 뭐 저배당 내지는 중저배당. 한 10배 내외를 제가 노리고 들어간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딱 세 마리에서 끝나는 경주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상기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혼전을 볼 수 있어요. 자, 1번 되잖아. 그죠? 마하체프 액면 또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2번, 3번, 그 다음에 5, 6, 7, 8, 10, 11이 다 일단 언뜻 보면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만 저는 기본 능력상 이번 경주는 딱 제가 세 마리를 압축했습니다. 3파전. 거기 또 축이 있습니다. 축이 있고 그 축은 뭐냐면 물론 11번은 무조건 인정입니다. 물론 제가 강축은 제가 노리는 축은 아니지만 11번은 제가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압축한 마필이고 나머지 두 마리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액면은 그럴싸합니다만 사실 내용이 없는 말이 상당히 많이 포진됐습니다. 제가 능력상 3파지는 것은 타고난 능력, 혈통, 마필의 생김새, 앞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죠. 잠재 능력이라는 얘기인데 잠재 능력상 세 마리 압축하고요. 두 방으로 시원하게 승부하겠습니다. 네, 이번 오경주 이병준의 메인 승부처. 일단 세 마필 압축해서 때린다. 워낙 이병준께서 이제 메인 승부처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굉장히 높고, 뭐 지난주에서도 펄펄 날아갔고, 9개 경주를 지난주에 적중했다는 메인 승부처도 굉장히 많이 적중했고, 승부처도.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이병준의 승부처인데, 어찌됐든 뭐 옆에서 들어보니까 자신감도 굉장히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 하겠습니다. 1500m 국내산 4군 결정경주. 7번 킹 오브 베스트가 축으로 보여지는데. 인정입니다. 네, 인정입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뭐 혼전이니 접전이 할 거 없이 7 넣고 7대가리 잡기 7대가리 놓고 이런 경주. 결정을 내렸고요. 네. 휴양 이후에 2연승을 때렸는데 그 7월 달에는 뭐 아무리 대체라도 일남이라는 물론 우리가 추천했습니다. 네, 추천했습니다. 너무 똥말이다 일남이. 그런데 지난번에 왕초대 육마시는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고요. 자, 후차권에서 우리 김민선이 보시는 말이 저는 참 보헤미안입니다. 그러면 뭐 저도 일단 기본적인 원틀 막고는 3번만 보헤미안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8월 3일 날 구경들은 방송 승부 경주였어요, 제가. 그렇지. 그날 제가 꿈의 한 발 때문에 승부를 했는데 딱 두 방을 때렸습니다. 난인지력하고 하스타티로.
그래서 기분 좋게 생각보다는 적었지만 12배를 먹었는데 그날 보헤미안은 아무래도 승분전이라 좀 약하게 봤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뛰었다고 봐요. 강편성 벗어났죠. 또 이번 경우는 단독선도 가능하죠. 따라가도 상관이 없죠. 보헤미안 하면 우리 김민수 의원이 뭐랄까 관심 무슨 말이야? 특별 관심만? 아니 7월달 경기 보헤미안 제대로 7월달 경기. 나도 뭐 같이 맞췄군요. 그 전부터 우리 보헤미안은 우리 김민수 의원의 특별 관리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저보다 잘 알 텐데 아무튼 보헤미안의 선행 승부가 기대되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저는 김민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일단 원틀은 뭐 나중에 왕초대를 바치든 뭘 바치든 원틀은 7-3이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 정리할까요 그러면? 네, 일단 7번, 4번이 기본 막걸리인데요. 아무튼 보헤미안 같은 마필은 뭐 지난번 경주 만인지력 꿈의 한 스타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만인지력도 좋은 성적을 냈고 그러한 편성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분위기가 좀 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본 사이즈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나머지 뭐 2번 왕초대라든지 4번만 용맹기 일주 특히 4번만 용맹기 일주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 5번만 샤닝기 일주 거기 외곽에 있는 개똥마린 9번만 신흥메리피 이런 마필들이 이제 팔릴 경주인데 자 어찌됐든 7번, 3번이 유력하다. 나머지 마필 중 혹시 현장에서 찝찝한 마필이 있다면 그때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7번, 3번 일단 한 방으로 보여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7경주 하겠습니다. 1300m 혼합 3군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김민수 씨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번 7경주는 1번서부터 10번까지 어느 정도 뛸만한 마필들 모두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약간의 혼전 구도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압축은 됩니다. 굳이 이렇게 추린다 그러면 한 5마리 정도로 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 상태를 보니까 바닥을 기는 마필 중에서도 상태가 좋고 올라보게 변한 마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보기엔 모두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데 제가 이번 7경주를 승부를 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를 뛰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마필이 있습니다. 이거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마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이게 예전에 그런 마필이 아니었는데 말이 좀 변했다고 생각한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노림수 축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바닥패가 좋은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바닥패가 다 좋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십니다. 얘는 마필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십니다. 따라서 그 마필을 제 김민수의 노림수 축을 놓고 한 2방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승부 경주에 뭐 3방 때려가지고 20바짜리 맞췄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5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주력 원투는 일단 적중은 해놓고 2방을 하든 3방 가야 되겠다. 저는 웬만하면 승부처럼 한 2방에서 끝나는 경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7배, 4배, 15배, 4배 이렇게 짭짤한 배당 한 2방 때리면서 적중하는 그런 경주를 보통 승부 경주로 많이 삼는데 이번 7경주가 그런 형태의 경주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럼 노림수 축을 놓고 딱 2방으로 마무리하면서 강력한 승부를 한번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현장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 하겠습니다. 8경주는 1400m 금액산 3군 경주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저희 이병주 위원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경주 메인 승부처 이번 8경주 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복귀를 하면서 물론 당연히 현장에서 복귀를 끝냅니다만은 또 제가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복귀를 하다가 느낀 건데 야, 이 말은 이번 경주에 다시 구매 관계없이 승부를 하겠다 마음 먹었던 말 오로지 복귀입니다. 제 나름대로 복귀해서 걸린 말인데 편성이 딱 맞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 배당도 짭짤하고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혼전입니다. 국산 3군의 안말 경주인데 물론 인기 많은 3번이죠. 3번이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편일까 3번이? 그렇죠. 한 번 축으로 팔리고 김용근 아니야. 액면도 죽이고 그러나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은 축이 아닙니다. 물론 배팅권에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 3번 놓고 쭉 팔리 뻔하지 않습니까? 깜빡이가 9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3부가 깜빡이 나오죠. 액면이 너무 좋아요. 근데 10번도 굉장히 좋은 액면이. 그러나 축은 따로 있다. 3번 오버스피드도 축이 아니고 9번 마이스타일 무려 2달 반 11주 가까이 공백을 갖고 나왔습니다. 오버스피드는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서 쉽게 돌 줄 알고 저도 여러분께 현장에서 강축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빅메이저한테 잡히려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물론 오버스피드가 단독 선행은 김용문 기수인데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기수 아닙니까? 그렇지만 3번도 개인적인 노림수 축이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복귀를 통해서 강력한 축을 잡아냈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으로 물론 3번도 배팅권에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외에 액면이 좋은데 내용이 안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옥석을 가리면서 현장에서 2방 또는 뭐 때에 따라서 한 방 더 3방까지 한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복귀 상태 축을 놓고 강하게 시원하게 한번 승부하는 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 옆에 들어보니까 3번 오버스피드도 부러뜨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역시 지난번 경주 때 솔직히 부러뜨렸어요. 워낙 뒤가 없어가지고 부러뜨렸는데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제 머릿속에는 솔직히 말해서 3번 오버스피드는 없습니다. 이병주연도 지금 거의 그 얘기하는 뉘앙스가 빼고 갈 것이다, 빼고 갈 것이다. 아니요, 빼지 않아. 빼진 않는다? 그럼 무슨 쓸데없는. 현장에서 결정할 텐데, 빼지 않으면 축으로 가야지, 그래. 축 따로 있으니까. 축 따로 있다고. 아무튼 뭐 제가 느끼기엔 뉘앙스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3번 오버스피드가 어떻게 될지 뭐 궁금하고요. 저는 안 봅니다. 네. 아무튼 이번 8경주 이병주연 승부처. 아무튼 노림수 축이 있다. 그 마필을 놓고 때린다. 3번은 축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경주 하겠습니다. 1400m 혼합 3금 별정 경주. 일단 뭐 4번이 축이 아닙니까? 네, 강축이죠? 네. 강축입니다. 네, 역시 이번 경주는 좀 앞 경주랑 다르게 후착을 한 마리만 찾는 그런 경주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4번 스프링날리가 지난번에 레이디 펀치 3마리밖에 못 이긴 거 아니냐. 그렇지만 경주 내용 자체 특히 뭐 끝걸음도 그렇고요.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최상위 기수 몇 번 밀면 선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논외의 마필이다. 그래서 한 사이즈 위다라고 4번은 인정하고요. 후착이 혼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마디만 얘기할까요? 네, 그렇죠. 너무 혼전인데 김용훈 기수 1번, 그 다음에 성산패청 2번, 여기에 5번 다 됩니다. 5번은 맥스 이펙티브 수는 뭐예요? 2분 점핑을 2번 갖다 내려왔잖아요. 그렇지. 복병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복병은 10번만 애니기분 액트인데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서 사라졌던 마필이 있죠. 완전히 잠수함 됐습니다. 물속 깊이 들어가서 안 나오다가 지난번에 살짝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공백을 갖고 나왔다 이번에 정상적이죠. 세월호랑 거꾸로네,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 애니기분 액트가 예전에 좀 한가하던 추임마인데 이게 오랫동안 잠을 자다가 잠수를 하다가 쏙 한번 나오면서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저는 후착권에서 10번을 노림수로 가겠습니다. 이게 10번만 애니기분 액트가 이게 깡바닥 튠마야. 네.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 그 전에 막 뒤에서 날라오다가 갑자기 잠수를 타기 시작했는데 끝도 없이 잠수를 타다가 살짝 뱃머리를 갖다 올렸는데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일본 프로페시 실버가 지난번 경주 때 솔직히 켄터키 영웅이 굉장히 내용이 좋았는데 최근에 좀 못 뛰고 있는데 어찌됐든 일본 프로페시 실버가 최근 경주력 자체가 좀 변했고 또다시 일본 게이트에 제시 좋게 또한 뽑았기 때문에 거의 용군이기 때문에 아무리 승군전에도 편성과 분위기가 너무나 좀 허접하고 솔직히 4번 스프링 난리가 있기 때문에 승부를 기피하는 놈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프로페시 실버는 아무리 용군이니까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타고 뭐 10분만 애니기분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따라 사이드 넘버에서 사놓고 1텐 2방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현장 상태 좀 봐야겠습니다. 네, 10경주 하겠습니다. 1800m 국내산 상금 별정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만 신데렐라맨도 지난번 경우 때 제가 뭐 강축을 말씀드렸는데 말이 워낙 좋아가지고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널널하게 이길 줄은 몰랐어요. 마필 뛰는 게 얘가 좀 성큼성큼 뛰어요. 이렇게 둔하게. 근데 주폭 자체가 높고 힘이 좋고 그 스태미너를 갖다 전 구간에 걸쳐서 똑같이 유지하기 때문에 얘는 뭐 막판 고름 자체가 뻗어나간 맛이 굉장히 좋은 마필 같아요. 네. 초강력 대가리죠. 제가 우리 일경주 맨 앞에 설명할 때 초강력 대가리도 몇 마리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프링 난리였고요. 그 다음에 신데렐라 맨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머지 말들이 다 쓰레기들이에요. 깜빡이로 팔리는 파인드릴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 경주 메이저 스타의 육마신 그리고 제가 거품으로 지었던 점배장년에 갔을 때 로얄 임팩트가 맛이 갔는데 아무튼 파인드림은 좀 안쪽 선이 최저경계로 약간 좀 밋밋하게 들어온 감이 복귀상으로 볼 때 뭐 점수 더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 상대말이 이렇다면 2번 신데렐라맨은 그 성에 쉽게 나왔던 신청강자를 때려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중앙력 쌍대가리가 아닌가 김용문 기수 말씀드리고 싶고 자 후차권에서 한 마리 저는 3번만 중앙해주를 보고 싶은데 그날 7월 18일에 BK킹을 놓고도 지금 중앙해주가 들어와서 제 뒤통수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이겠지. 네, 근데 지난번 경주도 그 우승 질주가 2차 때 당시에 그 1등 행사 지난번에 들어왔죠. 시원하게 대가리죠. 단학가 기수. 단학가도 날른 건 부산 기수들은 쓰레기야. 그렇지. 용근이 빼고는 다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어. 장초만 내려가면 싹 쓰레기 버립니다. 그렇지. 이하나도 가면 들어와요. 김기배도 내려가면 들어와요. 근데 부산은 단학가니 후지니 뭐 옛날에 우찌다니 이런 애들이 싹 쓰는 거 보면은 부산 기수들은 대가리 받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너무 기승술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아무튼 뭐 얘기 좀 셌습니다만은 1등 항해사가 그 다음에 또 들어왔죠. 지난주에 대가리 왔어요. 그렇죠. 그 경주에서 우승 질주가 그날 깜빡이었는데 거의 뭐 위협을 하면서 왔다는 점에서 야 중앙해주가 살아난 거 아닌가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2번, 3번을 기본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2번만 신데렐라맨은 똑같은 현상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3번만 중앙해주죠.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뭐 좀 약간 벗어난 말인데, 부산 기수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는 팬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럴까요? 다 알고 있어. 근데 조까하고 싶은 애들 한두 명이 아니야, 진짜. 외곽 도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내치기에서 흙 맞아가지고 지랄하는 놈도 굉장히 많고, 말들을 갖다 제대로 타는 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는 말 타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안 타봤습니다. 그렇지만 타보긴 타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타면 그렇게 못하진 않을 겁니다. 너무나 깽판을 많이 치니까 부산 애들이. 그래서 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등한시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자, 어찌됐든 부산 기수도 부산 기수들도 있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찌됐든 한 번만 중앙에 좀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번만 파이드림이 지난번 경주 메이스터랑 뛰었을 때 그때 굉장히 혼전이었습니다. 근데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차분히 들어가는 맛 자체가 얘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뒤가 없는 그라운드 라필이 아니었구나. 뭔가 얘도 좀 변한 느낌이고 일단 구매 편성을 딱 봤을 때는 2번에 대적할 만한 마필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파이드림이 아무래도 장거리도 한번 떼어봤고 신데렐라맨 뒤에 쫓아가면서 신데렐라맨이 원래 선한만 아니잖아. 네, 그건 아니죠. 그냥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가 선행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도 그렇죠. 7번이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7번 파인드림 한번 인정하고요. 3번만 중앙해주, 축은 2번만 신데렐라맨이다. 자, 마지막 11경주 되겠습니다. 2000m 국내산 1군 핸디캡 경주. 아무래도 국내산 1군 핸디캡 경주는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경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핸디캡 경주는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럼 어떻게 맨날 점프 다니는 아니 핸디캡 경주는 왜 마련을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하면 되는데 이제 미리 공지가 되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작업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하여간 바람직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핸디캡 경주라는 그 자체가 무슨 핸디캡 대상 경주 그랑프리 이런 거 핸디캡을 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물론 요즘 바뀌었지만 자 어찌됐든 11경주 핸디캡 경주인데 서울 핸디캡도 힘든데 부산 핸디캡이 얼마나 힘든지는 팬 여러분께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일단 어떤 만큼 생각해요? 일단 경주 제가 개인적으로 규정을 확 해버릴까요? 2. 금포스카이 오케이. 3. 샤이닝 퓨처 5. 청춘 불패 9. 마이키 12. 사랑드림 이 외에는 못 들어온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그렇게 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징 조이도 찍찍하고 켈란도 찍찍하고 찍찍하는 사람들이 많아. 금호강자 그렇지만 이거는 박스? 5파전에서 결정이 나는 경주고요. 자, 일단은 최근에 상승세가 제일 무서운 게 이번 금포스카이가 52kg 줬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적게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깜빡이는 5번이 나오겠죠? 5번 청춘불패. 그 다음에 2번 아닐까요? 그렇죠. 2번이죠. 2번 아니면 9야. 근데 제가 좀 약간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2번 상승세도 인정하고요. 마이키도 김영기도 인정하는데 제가 왜 5판 중에 3번을 집어넣냐면 샤이닝 퓨처가 저 개인적인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번 샤이닝 퓨처를 제가 현장에서 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뛰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그날 샤이닝 퓨처 컨디션이 특히 주로 출장할 때 그래서 배당판도 전혀 안 빠졌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앞선이 무너졌습니다만 들어왔는데 샤이닝 퓨처가 컨디션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번 경주의 최대 복병은
3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샤이닝 퓨처가, 지난번 경기 내용 자체가 그때 당시 벅창한 커스터 디오 둔화들이 앞선에서 깔딱깔딱 떨었을 때 흥미권에서 그렇게 외곽 돌면서 무슨 명마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느낌. 물론 메가톤이나 필드 영향이 안 되는데, 그건 안 되지. 내용 자체는 샤이닝 퓨처가 1번 게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뭐 14번 게이트 뛴 것처럼. 외곽을. 원래 김동영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외곽, 얘는 그냥 작년에 그 외곽주도 좋았을 때, 그때 애가 좀 뛰었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도 외곽으로 빼면 좋은 줄 알아. 일본, 매직 게이트가 좀 되게 빠른데.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는 애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실에 한 10번만 5분씩 간격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정신이 확 깬다. 눈물이 썩 빠지게. 아직도 외곽 타면서 깽판 치는 김동영이 정신 못 차리는데 어찌됐든 한 번만 샤이닝 퓨처는 그런 내용으로 직전용 때 입상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용 자체가 좋았다. 더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점에서 이병준께서 그리고 컨디션이 다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번만 금포스카이가 2000m고 1군에 올라왔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부담감도 좋고요. 네. 요즘에 부산 국내산 1군도 우뚝이 없습니다. 뭐가 솟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서울이랑 비슷한데 아무튼 강자가 없습니다. 강자가 없기 때문에 금포스카이라든지 뭐 이런 신애들 강자들이 지금 밀고 올라가서 국내산 1군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선두주자가 제가 보면 여러 마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포스카이도 그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포스카이가 2000m 타고 나가리고 무조건 이구미 이편성에서는 선행이네. 단독 선행이에요. 선행이고 나머지 분이 쓰레기들이에요. 뭐. 그래서 어찌되었든 2번만 금포스카이 선전 한번 기대해보고 나머지 3번만 샤이닝 퓨처 말씀드렸고 거기에 조금 찝찝한 맛도 있다면 찝찝한 게 아니라 인기 맞으면서 5번만 청춘불패가 주행 연습도 했고 어찌되었든 기본기 있고 나머지 솔직히 9번 마이키하고 12번 사랑그림은 경주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는 놈들이지 능력은 센 놈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항상 핸디캡 경주는 나머지 마필도 약간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마 사이즈 넘버 2014년 9월 12일 금요 경주 예상평이었습니다. 아무튼 추석 그 휴장 때문에 말들이 조기를 제대로 다 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월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조교 일정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금요일까지 다 조교를 마무리해가지고 제가 조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뭐 수요일 단주 조교 봐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타겟 종합들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목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조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현장에 가서 이병진 형과 같이 좋은 예상으로 헬리언 상황을 보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성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